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학생들이 내신 대비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신 대비를 위한 계획은 자신의 학습과 또 생활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본인이 하루 동안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지 또 집중이 어떤 때에 가장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또 시험 범위가 많은 국어나 수학, 영어 같은 과목은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서 시험 당일에 부담을 좀 더는 게 필요하겠죠. 또 시험 문제는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잘 준비해서 중간고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진행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아마 여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벼운 산책,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도 좋고요. 여유를 좀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진학계 폭풍 카리스마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많은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이 될 거고요. 또 6월에 이제 6월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중간고사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는데 또 5월이 되면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라도 좀 풀어지기 쉬울 텐데요. 우리 이제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세웠던 어떤 그 굳은 의지, 각오 이런 부분들도 좀 약해질 수 있을 텐데 슬기롭게 이런 시기를 좀 잘 넘겨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지를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시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선생님이십니다. 수입시연구소 수장이신 남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남영주입니다. 보통 친구들이 5월이 되면요, 이제 시험이 끝나고 서서히 수시에 대한 준비를 하죠. 근데 보통 친구들이 가장 모르는 게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능 성적입니다. 따라서 친구들이 보통 이제 수시를 지원할 때는 정시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실제 많은 친구들이 많은 준비를 했다가 6월, 9월 평가원 시험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 수시의 틀이 깨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니까 입시의 중심은 수능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에 준비를 좀 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이 대입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위해서 수시 상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남은 1학기 내신을 올리는 방법과 또 유리한 전략으로 수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문대를 간다면 어떤 대학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문화예술 쪽으로 종사하길 희망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쪽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한국문화예술산업재단에 네,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류를 좀 선도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윤상영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그 수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유리한 전략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경제 동아리나 학생 임원 활동을 한 것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부합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제가 필요한 조언들을 꼼꼼하게 정리했으니까요.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오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성적과 비교과 활동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2학년까지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는 4.25등급, 수학은 5.25등급, 영어는 5등급, 사회는 3.75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4.56등급입니다. 자, 학기별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을 거쳐 5등급으로 이제 하락세이고요. 수학은 6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영어는 이제 6등급에서 5등급, 4등급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4월 가채점 성적인데요. 국어 이제 100분위 60에 6등급이고요. 수학은 A형 선택했고 7등급이고요. 영어는 5등급. 그 다음에 사탐은 세계지리와 세계사를 선택했는데요. 각각 6등급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3월 모의고사와 비교인데요. 국어는 지금 4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한 모습이고요. 수학 역시 4등급에서 7등급으로, 영어는 그대로 5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세계사 같은 경우도 3등급에서 지금 6등급으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학급 회장을 역임했고요. 또 2학년 때는 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요. 또 동아리는 이제 1, 2학년 모두 경제 동아리 활동했으면서 그다음에 봉사활동으로 1, 2학년 합계 47시간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수상 내역입니다. 독서사랑 글짓기 대회 시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과 건강생활에서 과목 성적 우수상을 받았고, 또 독서 부분 표창자 기록이 있고요. 뮤지컬 소감문 쓰기에서 장려상, 그리고 국어의 날 독서신문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인데요. LG망으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문화 컨텐츠 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자, 아주대 문화 콘텐츠 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지망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3지망으로는 경기대 국제관계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예, 교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까지의 어떤 교과 성적이 4.56등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부족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이제 국어와 사회 고과의 성적이 조금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수학과 영어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인데, 수학과 영어 과목의 성적이 좀 향상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고무적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의 성적 향상을 조금 더 이뤄낼 수 있다면 의미 있는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비교과 부분은 지금 교과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갖춰져 있는 부분이라서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교과 성적을 올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도권 쪽의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3점대 초중반까지 학생부 등급을 좀 낮출 수 있도록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모의고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 원점수 합이 한 174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등급 평균이 6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교과 성적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정시 경쟁력이 수시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런 진단을 좀 내릴 수 있겠는데, 3월 모의고사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제 등급이 거의 2등급 정도, 평균 정도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좀 원인 분석이, 아마 정시를 뭐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듣고 있죠? 네. 우리 학생이 지금 모의고사가 좀 약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사탐 과목을 잘 나오던 과목에서 좀 바꿨는데 오히려 좀 안 좋아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세계사는 이제 좀 몇 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 아직 소홀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4월달 모의고사가 좀 어렵다고 느꼈고, 세계지리는 이제 한국사를 했었는데, 그게 그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가는 거라서 그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지리는 처음 보는 과목이어서 공부가 좀 부족했어요.
네. 예,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과목 변경을 했는데 이 과목이 이제 우리 학생한테 맞다면 끝까지 이제 좀 밀고 나가는 부분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국사 같은 과목에 있어서 서울대 학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조금 피했다라는 부분은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사탐 과목의 선정 기준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 경쟁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좀 한번 고민해서 모의고사 좀 어떤 그 원인 분석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4월 원점수 가채점 기준으로 상위 누적 한 72%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대학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면 4개 영역 반영보다는 이제 3개 영역 반영 대학이 많거든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 학생이 지금 가장 약한 수학보다는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탐구 쪽에서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교과를 좀 분석해 보겠는데요. 교과와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비교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점하고 단점하고 좀 나눠서 구분을 해드리면 장점은 일단 그 학급 회장 경력 등을 비롯한 어떤 리더십이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쓰기 능력이 상당히 우수했었습니다. 어떤 다양한 수상 기록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생활을 매우 성실하게 했다라는 느낌. 그래서 학생부 기록 중에서 다양한 학교 생활에 굉장히 좀 성실하게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에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 및 보완할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생이 지금 문화예술 쪽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또 국제교류 종사자를 희망하고 있고 지금 학생부의 어떤 그 자기 희망란에, 장래 희망란에 국제교류 종사자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교류 종사자든 문화예술 쪽이든 지금 현재 제가 가장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전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전공에 대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공에 대한 적합도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소논문 활동이 있었거든요. 소논문, 1인 1소논문 활동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전공과 연결시킬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얼마만큼의 어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의미 있다면 활용도가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겠지만 현재 제가 학생부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독서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냥 가장 쉽게 내가 희망하는 전공에 대한 책을 읽고 또 그걸 글로 옮기면 그것도 이제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 두 부분과 접점을 좀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부분. 그래서 3학년 1학기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약간 희망을 했던 것 중에 1, 2학년 경제동아리 활동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동아리가 얼마만큼의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었느냐 본인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면 사실은 계열 자체를 상경계열 쪽으로 전환을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동아리의 어떤 그 활동의 진정성 여부 또는 그 뭐 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과 관련지어서 학과를 변경해 보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제 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사탐 선택에 있어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경제 동아리 활동의 어떤 진정성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전략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학생 희망대학을 모두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전형일지 적합한 전형도 짚어볼까요? 네, 우리 학생한테 지금 적합한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1순위입니다.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꼽았습니다. 네. 자, 2순위는요, 논술 전형입니다. 네. 3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원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꼽아주신 이유와 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실까요? 예, 제가 1순위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꼽았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교과, 비교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세 영역 중에서 이제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이 비교과 활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이 활동들을 좀 연결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예술이라고 꼭 문화 콘텐츠 이런 학과는 아니거든요. 뭐 국문과에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학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장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90점이 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해서 그 학과의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활동들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학과가 결정이 된다면 자소서를 좀 반드시 써보라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소서를 써보면 우리 학생한테 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가장 큰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1순위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봤을 때는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다라는 장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그 논술 전형에 있어서 최저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폐지한 대학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좀 글쓰기 관련 능력이 좀 우수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논술이 단순하게 글쓰기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해서 어떤 그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기본적으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제시문을 분석하고 논제를 분석해서 필요한 상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만 곁들여진다면 논술에서도 어떤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뭐 웬만큼 잘 쓰지 않고서는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뭐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꼽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네, 현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사실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지원할 만큼 높은 전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의고사와 그 정시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비교를 했을 때 현 상황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1순위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해야 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우리 친구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학생부 교과 성적을 조금 올린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세 번째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살펴보고 또 진단 대비법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리고 아주대학교 경기대인데요. 이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지망입니다. 1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한양대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문화 콘텐츠학과 12명 모집합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선발하기 때문에 어떤 면접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없다라는 게 다른 대학들과 좀 차이점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이제 30.3대 1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1명 모집했는데요. 한 명이 늘긴 했지만 굉장히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 치고도 높은 경쟁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학생부 종합평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학생부와 활동 목록표를 기반으로 교과 관련 성취, 전공 적합도, 학교생활 충실도 및 학업 의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반영은 국수영사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요. 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자소서 등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도전 가능성이 좀 낮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아주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문화 콘텐츠 학과를 역시 희망하고 있는데 모집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단계별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 1단계 50%와 면접 5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자, 전년도 경쟁률 보니까 38대 1로 한양대 에리카에 비해서도 더 높았거든요. 물론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작았습니다. 작년에 5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유리한 부분은 학생부 반영 방법 중에서 학년별 차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20%지만 이제 2, 3학년이 80%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충분히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전년도 2014 대입의 합격자 1단계 합격자들의 어떤 교과 성적 평균을 보니까 한 2.6등급 정도였거든요. 우리 학생은 아직 4.5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도전 가능성인데요. 일단 모집 인원이 적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다. 전년도 1단계 통과자의 교과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도 좀 낮은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우리 학생이 도전하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노력과 또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만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경기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경기대에서 이제 국제관계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선발 방식은요.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 1단계 50%와 면접 5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이제 13대 1입니다. 앞서 그 두 대학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는 조금 더 기회가 넓어질 거고요. 2014 대입의 합격자 교과 성적 분포를 보니까 2.8에서 3.8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두 대학보다는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합격의 기회가 좀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현 상황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최대한 3학년 1학기 성적을 좀 끌어올리고 또 면접 비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좀 자소서,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만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다면 도전 가능성이 좀 위에 두 대학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앞에서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해했던 내용이 경제 동아리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녹여낼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상담 신청서 보낸 걸 좀 보면 내신 올리는 방법 그리고 수도권 대학 갈 수 있는 유리한 전략은 뭐가 있는지 전문대는 또 전문대 쪽으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뭐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유리한 전략으로 수도권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형 자체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가는 것이 현 상황에선 가장 좀 유리한 부분인데 보완할 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현재 상태의 어떤 교과 성적이라면 조금 부족합니다. 아무리 비교과 쪽에 강점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그 교과 성적을 끌어올려서 3점대 초중반을 맞춰주는 것이 아마 합격의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소서 작성을 반드시 좀 해서 자소서 작성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었던 그 전문대 입시거든요. 사실 전문대는 어떤 대학을 가느냐보다 전문대학 자체가 어떤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국제관계 이런 쪽의 학과들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학생이 4년제가 아니라 전문대를 희망하게 된다면 전공을 조금 바꾸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우리 학생이 지금 여학생이기 때문에 뭐 간호학과라든가 뷰티 관련 학과라든가 이런 어떤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학과들 중에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적성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어떤 그 학과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이제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학습 방법에 대한 질문을 좀 한 게 있는데요. 영어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영어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영어 단어를 좀 외우고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 또 영어 독해에서도 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학습 컨설팅도 좀 해주시죠. 예, 영어 단어 학습하고 영어 독해는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단어 학습부터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문맥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단어를 사전에서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죠.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단어의 뜻에만 주목하지 말고 예문을 함께 읽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 속에서의 어떤 실제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략은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단어집이 있잖아요. 그 단어집에 있는 모든 단어가 본인에게 뭐 필요한 단어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모든 단어를 다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발췌하고요. 그다음에 또 모의고사라든가 문제집 공부를 통해서 필요한 단어들을 발췌해서 나만의 어떤 단어장을 만들어서 암기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외우기보다는 좀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 자체를 그냥 뭐 기계적으로 외우는 데 주력하지 말고 그냥 뭐 문장 전체를 통해서든 아니면 단어의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암기하려면 아마 단어 외우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단어 암기는 좀 누적해서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에 한 30개 정도 외웠다면 화요일에는 월요일 날 30개 외운 거에다 화요일 분량을 좀 더 하고요. 또 수요일은 월화 분량에다가 수요일 분량을 조금씩 더해서
학습해 나가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6번째는요. 단어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연관성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엮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구조를 좀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독해를 올리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독해의 기본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으면 독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어느 정도 단어 암기가 수준에 올랐다면 이제 두 번째는 문법에 대한 부분과 구문에 대한 부분을 좀 학습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과 구문을 통해서 독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령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문제 유형별로 독해 전략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묻는 유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유형에 맞는 어떤 그 독해 전략을 세워서 학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독해 방법과 단어 암기법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세 대학 중에서 경기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후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든가 모의고사의 성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현 상황에 맞는 대학들을 제가 두 대학을 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는 강남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국제지역학부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면접 100%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5.15 대 1로 비교적 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도전 가능성 또 합격의 팁은 좀 비슷한 편입니다. 현 상황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과가 선택이 된다면 이제 전공 적합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내용 보강, 그다음에 자소서를 통해서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노력, 그다음에 면접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면 아마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광운대 논술 전형을 제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과 좀 관련 있는 학과를 꼽아봤고요. 논술 60%에 학생부 4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최저 기준이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72.25 대 1, 전년도 경쟁률이 매우 높았거든요. 올해도 아마 비슷할 정도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게 좀 관건이 되겠지만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수능에 대한 어떤 부담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어 논술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강점인 글쓰기 능력을 좀 활용해서 기본적인 논술에 대한 대비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서 추천합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었는데요. 어땠어요? 도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교과 성적 올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라고 선생님께서 강조 많이 하셨어요. 오늘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꼼꼼하게 보시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논술전형, 3순위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교내 활동 및 독서 기록을 통해 전공 적합도를 보완하고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희망대학인 경기대 국제관계학과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 밖에 강남대 국제지역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광운대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논술전형, 한림대 인문학부 사학 중국학과 전공 역량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